안녕하세요. 미아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영광입니다. 어색. 자, 그러면 첫 질문. 호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30줄 막차 타고 왔지요. 그래서 2011년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처음 왔던 것 같아요. 2011년도? 네, 11년도에 와서 오자마자 아시는 분 통해서 와가지고 처음에 아시는 분 집에서 몇 달 생활하다가 그 사이에 또 스시집 알바도 구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몇 달 하다가 그냥 나라가 너무 조용하고 좋고 한동안 한국에서 경쟁에 치열함에 치여서 살다가 호주 오니까 너무 좋고 잔디밭도 많고 그래서 아싸 한번 도전해보자, 영주권 한번 도전해보자 싶어가지고 치기공학 치기공사 학교 등록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바꿔가지고 3개월 정도 있다 다시 들어왔죠. 처음에 오기는 워킹으로 왔는데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딸 목적으로 치기공 공부하셨구나. 그래서 치기공 공부하고 영주권 따고 치기공 일하고 그러신 거야? 일 1년 반 하면서 치기공 일 시작하면서 아마 시작하기 조금 전에 아마 남편을 만났을 거예요. 일하다 하면서 일하기 바로 직전에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완전 정착했네요. 그래서 완전 정착해. 코가 꼈죠.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면은 결혼하고서는 이제 치기공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 바로 조금 전에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남자를 만나고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때쯤 아마 제가 또 치기공사 일을 구해서 1년 반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번외 질문. 그 부모님한테 나는 이제 호주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결혼하고 싶다라고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엄마한테 대뜸 전화해서 나 오늘 프로포즈 받아서 결혼한다? 통보! 아니고. 우리 엄마 기절하시고 잠깐 전화 끊으시더니 잠깐 정신 차려서 다시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통보로 그냥. 그러고서 그냥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미 연애는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는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너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해왔기 때문에 내 마인드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면 결혼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냥 그날 프로포즈 받자마자 잠깐 있다 전화해서 엄마 나 프로포즈 받았어. 나 근데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아빠도 이 자식아 그걸 네 혼자서 정하면 어떡하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렇게 통보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실감이 나셨는지 그래 그럼 올해 한국 들어와서 한번 보자.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일단 호주에서 살림 합치고 연말에 결혼식 잡고 결혼식 잡기 직전에 한번 직접 만나서 얼굴 좀 보고 대화 좀 해보고 그리고 결혼식 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기 며칠 전에 처음 만났어요 남편을. 그래서 결혼식은 한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호주에서 먼저 하고 살림 합치면서 나는 남편한테 그랬죠.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내 남편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더니 결혼식 날짜를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먼저 결혼을 하고 4월 달에 그러고 그해 12월 크리스마스 다음날 한국에서 전통 결혼식 하고 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막상 남편 보시더니 그냥 남편 눈에서 꿀 떨어진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격하게 막 반대하시거나 그러시지 격하게 반대하죠. 그냥 통보한 거에 대해서 살짝 마음이 섭섭하셨던 거지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본인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은 부모님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한 번쯤은 반대를 해보시면 좋겠을까? 그럼 나도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텐데 싶기도 하고. 농담. 땀난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직업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1년 반 정도만 그 치기공 일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만두셨어요?
그때 제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유산을 해서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아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초기 유산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하기가 솔직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집도 조금 솔직히 남쪽에서 살다가, 브리즈번 남쪽의 알제스트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넌다 북쪽의 넌더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던 곳이 남쪽에서도 더 남쪽으로 20분 내려가야 되는 워터포드 웨스트라는 지역에서가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데만 거의 1시간 10분을 그쵸? 고속도로에서만 달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가지고 어차피 아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운전을 해서 다니면서 또 이 직업을 좀 유지하기까지는 솔직히 많이 힘들어서 그냥 이번에 일을 그만두고 아기 가지는데 전념을 하고, 아기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일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집순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이제 아기 계획 세우고, 그러고서 아기가 바로 왔어요? 다행히 바로 왔네요. 다행히 바로 왔네요. 그래서 그게 첫째 아기가 나오고, 첫째. 그리고 이제 지금 둘째까지 있으시잖아요. 네, 둘째. 그리고 이제 첫째 아기 키우면서 첫째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첫째를 거의, 남편도 옆에 있었지만 혼자 키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애착이 아빠한테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1년 키우다가 이제 첫째 돌잔치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둘째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둘째까지 연달아 놓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갭이 생긴 거네요. 네, 한참 이제 갭이 생겼죠. 다시 이제 일하니까, 원래 아기를 몇 명을 낳을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첫째까지만 해도 그냥 낳는 데까지 한번 놔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째까지 놔보고 나면 멘붕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스톱! 너무 디테일. 너무 TMI 될라. 니에는 못 낳겠다. 더 이상 니에는 못 낳겠다. 더 이상 못 낳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기를 낳고, 왜 한국에서도 여기 오기 전에 계속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되게 긴데 아기를 낳고 한 5년? 6년을 맞아요. 그거에 직업 없이 그냥 이제 전업주부? 엄마로서 살 때 느낌이 어땠어요? 진짜 첫 1년은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대학교 끝나고 바로 일을 한 게 아니고, 대학교 때도 실험실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말부터 일하는 곳을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간 거와 동시에 거의 그냥 풀타임으로 일을 쭉 해왔었거든요. 거의 2011년대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을 다 관두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나 자신에 대한 너무 길티라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너무 이렇게, 일단은 남편 돈으로만 산다는 느낌도 있고, 남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내 돈 아껴 써라 뭐 그런 말도 전혀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쭉 일을 한창 바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살짝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임신 기간 또 거의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 다행히 입덧도 심하고 또 아기도 좀 임신 기간 동안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되게 지루하진 않았는데도 뭔가 마음속에 한쪽안에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이, 갑자기 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느낌에서 불편하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첫째 태어나고 갑자기 바빠지면서 그런 마음이 쏙 들어가게 됐어요. 바빠지니까 나는, 그리고 항상 남편이, 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집에서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면서 일을 하는 되게 거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남편이구나. 남편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인정을 잘 해줘서 그래서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왜 그 한국에서 음. 이제 가졌던 직업이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연구소에서 네, 연구소에서. 병원에는 연구소에서 네.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맞아요.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경력 단절돼서 있으면 되게 멘탈적으로 되게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한국에서는 나름 이제 아산 메디컬 센터 리서치 센터에서 알레르기 류마티스 내과에 있는 연구원으로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연구원으로 있다가 아. 갑자기 타이틀도 다 사라지고 내 능력을 발휘할 데도 없고 그냥 아기 엄마? 아줌마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조금 호의 같은 거 안 했어요? 호주에 오기로 한 결정을? 저거 한국에서 거의 돈 받고, 그러니까 직업으로 일을 한 거는 거의 만 8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으로서 같이 풀타임으로 일한 거는 한 3, 4년 정도 되는데, 질문이 뭐였죠? 미안해요. 후회 안 하냐고. 후회 안 하냐고, 맞아. 호주행 선택한 걸 후회 안 하냐고. 정말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젊음을 진짜 불살라서 후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어떨 때는 뭐 논문을 써야 되는 주가 오면은 일주일 동안 집에 2번 정도 들어가거나 뭐 밤샘 작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후회 없이 불을 살랐는데, 이제 불 살르고 이제 딱 그게 끝난 것 같아요. 끝나는 시점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호주에 왔기 때문에 직업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에 대해서는 프라이드는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프라이드는 있어서 그 프라이드 때문에 한동안 이제 호주 초기에 정착할 때 이 정도는 대우받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는데, 솔직히 호주에 처음 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게 좀 바랬던 게 좀 어리석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호주에서 지금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주 삶에 전체적으로 좀 만족하시는 네, 걸로? 만족한. 네. 한국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더 이상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죠. 호주가 한국에 비해서는 정말 아이 키우는 데서는 훨씬 환경적으로도 애들 막 이렇게 뛰어놀 수 있고 맨날 잔디밭 보는 게 어때?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다만 도시락과 엄마가 맨날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데려다주고 데려와주고 막 이런 셔틀 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한국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살기가. 그러니까 피폐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몸이 조금 힘든데 뭐 그 정도야 뭐. 야근 안 하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직업을 가지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선 어떤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